동시에 소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장세가 과연 맞나? 너네들 하는 말이 맞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컨텐츠로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새해에는 새로운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를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미스터마켓 2021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리뷰는 포레스트북스와 페이지2 북스에서 도서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않은 말은 안 할 거니까 그냥 돈 주고 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리뷰를 할 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 처음 PPT를 벗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작할게요. 네, 이 미스터마켓 2021은 한마디로 2021년의 주식 장세는 어떻게 흘러갈까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총 2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책을 집필할 당시와는 시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때는 삼성전자가 8만전자 가지도 않았고 코스피가 역대 사상 최고가를 찍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5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하신 미래가 틀리진 않았어요. 그게 좀 반기 정도 빠르게 앞당겨진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요새 굉장히 주식이 흥하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을 때 비트코인 1억 간다, 지금은 부동산에 올인해야 할 때 이런 류의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싫어하는 편인데 이 미스터마켓 2021은 좀 떼쓰는 느낌보다는 정말 합리적으로 그 근거를 설명해주고 또 굳이 이렇게 주식이 활황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나왔어야 될 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에 대한 거부감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이 5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2021년을 강세장으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 같은 장세에서 내년에 약세를 전망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약세장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 정도를 말씀해주시는 파트가 한 파트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스터마켓은 5분의 애널리스트가 나오세요. 이한영 애널리스트님, 김효진 연구원님, 이다솔 차장님, 이효석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프로TV에서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 염성환 차장님까지 총 5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내용 스포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굉장히 큰 관점에서 굵직굵직한 내용만 한 분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라는 주제로 이 책의 포문을 여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2021년에 한국 장세가 어떤지를 뉴코리아라는 핵심 포인트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인데 관련 데이터도 많고 또 이 논리의 전개가 굉장히 깔끔한 편이어서 파트 1을 왜 차지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락이었습니다. 다음은 파트 2인데요. 김효진 연구원님이 작성하신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주로 거시적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파트예요. 사실 저는 그 거시적인 데이터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얼마나 과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거를 연계해서 실제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사람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김효진 연구원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구나. 되게 거시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컸던 파트는 이 파트였던 것 같아요. 특히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데이터도 충분히 매력적인 데이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한국 수출입 동향 보도 자료 정도는 꼭 한 번씩이라도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파트로는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라는 이다솔 차장님의 파트였는데요. 저는 이 세 번째 파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식시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반추해보면 이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계절에 와 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점을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2021년도 이런 장세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게 합니다. 특히 이 예시로 차화정 장세나 자문사 7공주 등 얘네가 어떻게 누구는 주도주가 됐고 누구는 주도주에서 탈락했고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저는 약간
마이너한 거를 투자를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처럼 남들이 다 좋다 하는 거는 뭔가 그냥 사기 싫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진짜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파트였어가지고 정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의 전개 역시 예전의 사례를 통해서 2021년을 예측한다 라는 전개여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해도 쉽게 돼서 좋았던 파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막연했던 지난 주식시장의 과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파트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라는 파트인데요. 이효석 팀장님의 글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요새 주식시장은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 특히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전형적으로 그런 투자자예요. 저는 약간 바이오에는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코로나 뭐를 연구한다더라 이런 거에는 진짜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산업 전망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얘네가 연구 실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또 뒷받침돼도 2상 3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그냥 도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접근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 파트 4에서는 리얼 옵션이라는 새로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나와요. 주식을 약간 옵션으로서 보는 그런 관점을 깨워주는 파트인데 이런 내용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이 글을 읽고 아 나도 저런 관점에서 바이오를 한번 공부해봐야 되나? 일각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파트 5 어떤 업종,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라는 파트인데요. 염블리 염차장님이 작성하신 글이에요. 이 마지막 파트가 정말 주린이 분들께는 가장 시원한 파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사실 항상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라는 건데, 공부 됐다, 종목이나 알려줘라 이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마지막 염블리 염차장님의 파트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어쩌면 가장 거리낌 없이 대답해주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여기 언급된 주식들은 대부분 한 번쯤 유망하다라고 해서 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무슨 종목을 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여기서 언급된 종목 중에서 골라도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파트 5가 2021년 현재 핫한 주식들이 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역시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군데군데 노트 필기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아, 나는 이거랑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도 예전에 공부를 해봤던 종목인데 아, 이거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점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읽기를 여러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어차피 이런 책들은 깨끗하게 봐도 2023년, 2024년 가면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더럽게 쓰는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책은 좀 필기하면서 읽으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볼게요. 저는 이 책이 2022년에 더 가치 있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책을 읽어가시고 또 중간중간에 2021년에 책을 열어보면서 그때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 아이디어대로 됐나? 이런 것들을 연말에 비교 분석하면서 쳐다보신다면 굉장히 재밌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2021년의 예언서라기보다는 2021년 말에 이제 내 투자 습관도 점검해보고 동시에 소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장세가 과연 맞나? 너네들 하는 말이 맞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비판적으로 읽어도 나름 재밌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2022년에 더 가치 있을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초를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읽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읽으시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막 2달, 3달 돼서 PER이 뭐고 코스피가 뭐고 뭐 이런 정도는 아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쑥쑥 재밌게 읽어가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 5로 나눠져 있어서 한 단락씩 보기도 굉장히 부담 없는 편이라서 저는 가급적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